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4월 17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조간 딱풀을 전해드리기 전에 속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TV조선 그리고 YTN 등에서 잇따라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사실이라면 상당히 쇼킹한 그런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의 민주당 출신 박영선 전 의원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 이 사람들을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야당 출신이죠. 그리고 정무장관 신설설이 있었죠. 근데 정무특임장관 이런 명칭으로 김종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를 지금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대통령실의 입장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죠.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로도 출마를 했던 박영선 전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진다. 이것이 TV조선의 오늘 아침 기사 내용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그러니까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사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영선 전 장관은 여의도 정치와 행정의 밝은 게 강점이다. 민주당 출신의 여성 국무총리라는 상징성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양정철 전 원장에 대해서는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지내 야당과의 협치를 이룰 적임자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두 사람 모두 대통령실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TV조선은 당초 기존 여권 인사들의 발탁이 점쳐졌지만 여러 사람들이 물망에 올랐었죠. 총선 패배에 따른 민심 수습, 여야 협치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로 전격 선회했다. 그리고 인선이 확정되면 보수 정부 총리와 보수 정부의 총리와 비서실장이 모두 진보 정부 출신들로 채워진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일단 제가 오늘 아침 보던 내용만 먼저 말씀드리고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YTN은 이 소식과 함께 정무특임장관의 김종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 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자,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자리인 윤석열 정부의 2대 국무총리의 민주당 출신 박영선,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인물,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핵심 측근이 아닌 또 민주당의 싱크탱크 출신 양정철, 또 여야를 아우러서 이 정부적 역할을 담당할 정무특임장관을 신설해서 거기에 김종민 이렇게 김종민은 이번 총선에서 원래 원칙과 상식 이렇게 민주당에서 반 이재명 노선을 걷다가 탈당을 해서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에 들어갔죠. 그리고 세종갑에 출마를 했는데 그 세종갑에 민주당 후보 이영선 후보가 다른 논란으로 인해서 그 공천을 포기해서 민주당 후보 없는 상황에서 당선돼서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 당선인이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일단 이 진위 여부를 먼저 밝혀야 되겠죠. 이 조선일보 보도에서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핵심 관계자 이렇게 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쓸 때는 수석 비서관급 이상 아니면은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보통 이제 한 수석 비서관급 이상이 그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핵심 관계자 이런 표현을 쓰죠. 아니면은 아주 실세 비서관급이든지 자 그렇게 되는데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과 뭐 많은 교감이 있었던 걸로 알려진다. 뭐 이렇게 또 YTN은 썼습니다. 많은 교감. 작년 4월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에서 연설을 했었죠. 그때 박영선 전 장관이 그 하버드 대학 연설 현장에 나타났다. 이런 보도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났다는 이야기죠.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을 나눴다. 자, 그리고 양정철 전 원장은 아시다시피 이 삼철, 노무현의 삼철 이렇게 불렸습니다. 전해철, 이호철, 양정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탄생 과정에서 출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 근데 나중에 뭐 파워 게임에서 밀렸다. 그래서 이 손혜원이 양정철을 막 저격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죠. 그리고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치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정가에 나돌았던 여러 가지 말들 중에는 문재인에게 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윤석열을 추천한 사람이 그때 양정철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양정철이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도 총선에 한번 출마해보는 게 어떠냐 권유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죠. 자,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좀 교감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김종민은 그때 노무현 정부 때 대변인을 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그래서 이 세 사람들 박영선, 양정철, 김종민 이렇게 공통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 계열이라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계열. 그래서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도 또 김건희 여사도 이 노무현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한 적이 있죠. 그래 어쨌든 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계열 사람들이 국무총리, 비서실장 그리고 정무특임장관 여기에 지금 앉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분석이 오늘 아침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죠. 첫 번째는 이렇게 되면은 박영선을 만약에 내세우면은 국무총리를 인선하는데 가장 큰 고민이었던 민주당의 동의 여부, 국회 인준투표 이것은 통과를 하겠죠. 자, 그래서 밖으로 협력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거국 내각, 준거국 내각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또 장관들을 제청을 할 테고 그러면 거기에 이 좌파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야당은 아니지만은 뭐 현재 야당 지도부는 아니지만은 야당 쪽과 같이 준거국 내각을 형성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모험, 도전 이런 것은 되고 또 뭐 협치 뭐 이런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에 맞느냐. 윤 대통령이 처음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은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그리고 또 보수 우파 진영의 가치관에 맞다고 해서 선택이 된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2년을 지난 시점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거국 내각이지만은 일종의 잡탕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또 그 기존에 이 보수 우파 사람들도 다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과연 이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되겠느냐?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더 큰 위기를 자초하는 것 아닌가? 자, 그런 생각도 일단 듭니다. 어쨌든 이것이 현실화될지는 오늘 하루 종일 또 지켜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옥근의 혼술이었습니다.